안녕하세요. 강북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준 원장입니다. 오늘은 피부에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 최소절개 무지해방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무지해반증이라는 병은 사실상 뼈가 틀어져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서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는 그 모양을 교정해서 틀어진 각도에서 정상 각도로 만들어주는 게 수술적인 원칙이고, 과거에는 대부분 개방 여러 가지 뼈를 맞춰주고 여러 가지 고정 방법에 의해서 고정을 했었는데, 최근 들어서는 통증도 줄고 그리고 발에 생긴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되는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들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것은 최소절개. 이 수술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절개 부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. 과거에는 무지해반증 수술하려면은 10에서 한 15cm 정도 절개를 했었어야 했는데, 지금은 1cm나 5mm 정도 간격으로 한 3-4군데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상처 크기가 한 2-3cm 정도로 작아지게 되고, 우리 피부 바깥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도 좀 적어지게 되고, 봉합하는 시간, 즉 수술 시간이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. 그런 장점들이 있고, 개방성을 하다 보면은 수술하면서 그 뼈를 싸고 있는 골막 손상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최소절개를 하다 보면은 피부도 적게 하지만 그 안에 골막 손상도 적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속도도 빠르고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교정해야 되는 부위를 한 1cm 정도 째고, 그리고 뼈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정한 부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뼈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 부위를 잡아주는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뼈를 터낸 부위, 우리가 보면 이렇게 밀어 넣어놨기 때문에 중족골의 머리는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이 중족골의 몸통 부위가 위쪽에 튀어나와 있거든요.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. 그 이후에도 과거에는 절개를 크게 한 경우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바깥쪽으로 걷거나 뒤꿈치로 걸으라고 되어 있는데, 굵은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고 골막을 적게 손상을 주다 보니까 2주 정도는 더 회복 기간이 더 좀 짧아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하고 나서도 수술 부위가 적고 상처가 적으니까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했었을 때 보통 크게 문제되는 경우도 드뭅니다. 첫 번째는 그 엄지 튀어나온 부분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. 두 번째는 통증은 엄지 쪽에 없지만 발등뼈라든지 발가락 쪽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무지해반증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엄지가 빠지면서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고, 그럼 이 두 번째 뼈가 엄지보단 작은 뼈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 관절염이 생깁니다. 발등이나 이런데. 그래서 엄지가 안 아프더라도 관절염 변하는 변형이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엄지하고 두 번째를 같이 하는 거고, 이 무지해반증이 심하시다 보면 평발도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런 변형이 심하거나 그럴 때도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꼭 개방성으로 열어야 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무지해반증 이외에 다른 질환들, 그런 것들을 같이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안쪽에 염증까지 싹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는 절개를 해가지고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,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2주, 뼈가 좀 약하신 분은 4주 정도는 외측이나 뒤꿈치로 꼭 걸으셔야 되고, 4주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그때부터는 엄지발가락을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해서 다른 두 번째나 다섯 번째 이 사이에 있는 발가락들하고 가동 범위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재활은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, 크게 재활 치료는 따로 필요 없고, 일상생활하고 활동하시는 건 크게 문제 없습니다. 오늘은 최소절개 무지해반증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